3월 8일 금요일입니다. 미주노 가족 여러분 한 주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편안하게 미주노래 뉴스 들으시면서 한 주 마무리하시기 바라고요. 또 한국에서 아침에 일어나서 들으시는 분들은 한 주 동안 이런 일이 있었구나 하고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팔란티오 소식입니다. 제가 오늘 프리장에서도 속보 영상을 올려드렸는데요. 웨드부시에서 팔란티오의 목표 주가를 상향 리포트를 발표했습니다. 여기 좀 보이시죠? 여기 보면 오늘 아침에 아웃퍼폼 해가지고 발표를 했고요. 그래서일까요? 오늘 팔란티어 지금 폭락장이거든요. 여기 보시면 지금 녹음하는 시간이 서부 시간으로 10시 12분이요. 동부 시간으로 1시가 넘어가고 있는데요. 특별한 이유가 없이 시장이 폭락하고 있습니다. 뭐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그냥 미주놀에서 예측해 드렸던 대로 엔비디아를 비롯한 반도체주가 폭락하니까 덩달아서 지금 매도 물량이 쏟아져 내리고 있는데요. 지금 보면 거의 다우 같은 경우는 완전히 M자형 하락이죠. 그렇죠? 엔비디아, 브로드컴 여기 시뻘건 거 보이십니까? 혹자는 어저께 브로드컴의 실적 발표가 실적이 안 좋아서 이렇게 됐다 그러는데요. 물론 그런 영향도 없지 않아 있겠죠. 하지만 그거보다는 그렇죠. 너무 많이 오른 거에 대한 시장의 심리 자체가 야 이건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야? 던져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쪽에 지금 치우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 가운데 오늘 아침에 경제지표 발표가 됐지만 그닥 그냥 쏘쏘라고 보면 되거든요. 근데 그 발표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또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이런 거를 감안한다고 한다면 팔란티어의 오늘 마이너스 1.20% 초반에는 되게 움직임이 좋았어요. 여기 보면 프리장부터 굉장히 좋았는데 일단 내부자 매도가 시작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무리 봐도 팔란티어의 저희가 또 굉장히 몇 년 동안 팔란티어의 이 모습들을 매일매일 실시간으로 추적하잖아요. 이렇게 좋은 리포트가 나왔는데도 이 매도 물량이 나오는 거는 내부자 소행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자 여러분 내부자들이 이걸 어떻게 매도하는가를 제가 알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묶어서 주말에 한번 또 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소식은 비트코인이 사상 처음으로 7만 달러를 돌파했다는 소식입니다. 와우. 자 오늘입니다. 오늘 사상 최초로 7만 달러를 돌파했고요. 5일 사상 최고치. 자 한번 볼까요? BTC USD 현재는 얼마인가? 68,909. 야, 7만 딱 찍으니까 또 매도 물량이 칼처럼 나오네. 보이시죠? 팍. 하지만 이 물량 받고 또 올립니다. 정말 유동성의 힘이라 하는 것이 얼마나 대단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계속해서 비트코인의 모습을 통해서 경험하게 됩니다. 자, 다시금 어디로 갈까요? 오늘 엔비디아 화면 띄워놓고 제가 지금 뉴스 진행하고 있거든요. 879불. 오늘 974불 찍었다. 그럼 변동성이 얼마나 큰지 보십시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무려 10.74%. 이게 무슨 코인 잡주도 아니고 이 엔비디아가 장중에 10%의 지금 변동성을 보인다는 것. 시장이 그만큼 되게 과열돼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미국 민주당이 바이든 정부의 중국산 전기차 관세 인상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거 좀 들여다볼까요? 자, 공화당에 이어 민주당에서도 중국산 전기차가 미국의 자동차 산업과 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면서 관세를 올리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연방 상원의 민주당 소속인 게리 피커스, 데비 스테버나우, 셰러드 브라운 등의 의원은 어저께 지나 러몬드 상무부 장관과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 대표에게 공개 서한을 보내서 중국산 전기차에 무역법 301조에 따른 관세를 올릴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중국의 자동차 제조사들이 만든 전기차가 미국의 자동차 제조와 미국의 소비자, 미국의 국가 안보 이익에 가하는 위협에 대응하는 추가 조치를 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는데요. 또 최근 상무부가 중국산 커넥티드 차량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것을 환영했습니다. 이어 중국이 통제하며 위험이 큰 커넥티드 및 자율주행 기술의 잠재적 수출이 국가 안보에 가하는 위협에 조사를 집중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커넥티드 차량은 무선 네트워크 주변과 정보를 주고받으며 내비게이션, 자율주행, 운전자 보조 시스템 등의 기능을 제공하는 스마트카인데요. 의원들은 보조금을 많이 받는 중국산 자동차의 미국 시장 진입을 허용하면 미국 자동차 제조업이 위기에 처할 것이라고 우려를 했고요. 이들 의원들은 자동차 산업이 중요한 지역구를 대표합니다. 그래서 디트로이트라든지 이쪽이죠, 그렇죠? 최근 미국에서 가격 경쟁력이 우수한 중국산 전기차가 미국의 시장을 점령할 것이라는 우려가 큰 가운데 11월 선거를 앞두고 노조 표심이 중요해지면서 정치권이 앞다퉈 대응에 나서고 있는데요. 공화당 소속인 조시 홀리 상원 의원은 지난달 중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현재의 27.5%에서 125%, 와 대박, 4배입니다. 4배 올리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마코 루비오 상원 의원은 모든 중국산 자동차에 $20,000 관세를 일률적으로 부과하고 중국 기업이 멕시코 등 중국 밖에서 제조한 자동차도 중국산으로 취급해 관세를 부과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 행정부의 전기차 확대 정책은 미국의 자동차 산업을 중국에 내주는 격이라고 비판하면서 중국산 전기차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약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 얘기 나왔기 때문에 하는 말인데, 이렇게 하면서도 또 재임 기간에는 틱톡 퇴출 막 했잖아요. 근데 좀 전에 들어온 속보 따르면은 틱톡 지금 민주당에서 틱톡을 완전히 퇴출하자라고 하는 법안을 상정했는데 거기에 또 반대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정치인들은 진짜 표 앞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 같습니다. 자, 테라 루나 사태의 권도영 인간에 대한 소식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몬테네그로 법원이 이 테라 루나 폭락 사태의 주범인 권도영 이 인간을 미국으로 인도한다는 기존의 판결을 뒤집고 한국 송환을 결정했잖아요. 돈이 많으니까 강력한 변호사를 쓴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이에 대해서 유럽 현지 매체들도 예상을 뛰어넘는 최신 반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미국과 한국의 송환 경쟁은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자, 몬테네그로 검찰이 법원 결정이 불법게 항소할 가능성이 있으며 권 씨를 미국으로 인도해야 할 필요성을 시사했던 법무장관의 최종 승인 절차도 남아 있습니다. 미국의 법무부도 법원의 결정에 권 씨의 미국 인도를 재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세계적으로 50조 원 이상의 투자 피해를 일으킨 것으로 추산되는 권 씨가 한국으로 소환되면 한국 피해자들이 미국에 앞서 보상받을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커집니다. 다만 일부 국내 피해자는 국내의 솜방망이 처벌을 우려해 차라리 100년 이상의 종신형이 가능한 미국 인도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현지 일간지 비에스타와 블룸버그 통신 등은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권 씨에 대한 미국 인도 결정을 뒤집고 한국으로 송환돼야 한다고 결정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자, 이번 결정은 몬테네그로 항소 법원이 5일 권 씨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 법원인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의 기존 미국 인도 결정을 무효화하고 재심리를 명한 데 따른 조치인데요. 항소법원은 당시 재심리를 명하며 한국 법무부가 지난해 3월 24일 영문 이메일로 범죄인 인도를 요청해 미국보다 사흘 빨랐다고 그 이유를 밝혔습니다. 자, 어디까지 어떻게 최종 결정 나는지 계속해서 들어오는 뉴스대로 제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 소식입니다. 자, 테슬라 독일 공장이 정전으로 나흘째 가동을 중단한 가운데 독일의 검찰이 이 사건을 테러 행위로 규정하고 수사에 착수했다는 소식입니다. 타게스 슈피켈 등 미국 현지 매체에 따르면 독일의 연방검찰청은 테슬라 공장 인근의 송전탑 방화 사건을 브란데부르크 주 검찰에게 넘겨받았는데요. 연방검찰은 테러 조직 가입과 반헌법적 사보타주, 즉 파괴 공작, 공동 방화 등의 혐의를 두고 계속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독일의 연방검찰은 테러, 간첩, 전쟁 행위 등 국가 상대 범죄를 전담 수사하는데요. 자, 이 테슬라 독일 공장은 지난 5일 오전 5시 15분께 인근 송전탑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한 직후에 전기 공급이 끊겼습니다. 좌익의 극단주의 단체인 불칸부르페는 사건 당일 경찰과 언론사에 편지를 보내 자신들이 사보타주를 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 잘난 내 인간을 아주 그냥.
그러니까 이런 좀 썩을 환경 단체, 이거 환경 단체도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환경 단체가 환경을 생각하는 전기차 테슬라한테 이 테러를 한다. 근데 이런 썩을 인간들 때문에 진짜 환경 운동을 하는 뭐 이들이 욕을 먹는 거예요. 응? 참 나쁜 놈들. 자, 송전탑 화재로 테슬라 공장이 있는 브란덴부르크주뿐만 아니라 베를린 남동부 일부 지역도 정전 피해를 받고요. 테슬라 공장과 슈퍼마켓 체인인 에데카 물류센터는 나흘째인 이날까지 전기가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독일이 생각보다 이게 되게 부실하네. 그렇죠? 테슬라 측은 오늘 17일께 전기 공급이 재개될 것으로 예상했는데요. 자동차 전문가 페르디난트 두뎀 헬퍼는 이번 정전으로 테슬라에 1억 유로의 경제적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을 했고요. 테슬라의 유럽 생산 기지인 독일 공장은 신설 과정부터 산림 파괴와 물 부족을 우려하는 지역 주민과 환경단체 반대에 부딪혔는데요. 최근에는 공장 확장 계획에 반대하는 활동가 80여 명이 목재 컨테이너를 설치하고 무기한 고공 농성 중입니다. 이는 10일에는 테슬라가 화물 운송에 이용하는 공장 인근 팡슐로이제 여기서 테슬라 반대 집회가 열린다고 합니다. 자, 지금부터는 국제 경제 뉴스 또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칠 만한 뉴스들을 헤드라인 중심으로 짤막하게 제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자 지구에서 공중 투하 구호품에 5명이 사망하고 10명이 부상당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빨리 전쟁이 종식되어야 될 텐데요. 지금 이스라엘의 이 가자 지구 전쟁이 되게 장기화로 흐르는 분위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이 좀 국채를 어마무시하게 찍어내고 있어요. 국채. 그거는 이제 장기전에 대비한 그쵸. 예, 돈 마련이죠. 그쵸. 자, 드래곤볼의 만화가 저도 어릴 때 참 재밌게 봤는데 도리야마 아키라 씨가 별세했다는 소식입니다. 자, 트럼프의 변심 좀 전에도 알려드렸죠. 틱톡 금지 반대한다. 그러니까 금지하지 말아달라. 안보 우려보다는 페이스북이 더 밉다라는 뜻이네요. 그렇죠? 오늘 아침에 바이든 대통령이 연설이 있었는데요. 와, 뭐 트럼프를 대놓고 깠습니다. 아주 그냥 쉽게 말해서 트럼프는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파괴자다 하면서 국회의사당 난입 사건에 대한 걸 결부시켜가지고 아주 그냥 들이다 깠는데 재밌는 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바이든이 그렇게 연설하는 그 실시간에 트럼프도 자신의 소셜 미디어를 이용해서 계속 반박했다는 겁니다. 두 노인네가 진짜 아침잠이 없나 봅니다. 참 답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국도 참 인물이 없나 봐요. 네, 미국의 젊은이들은 정치에 그닥 관심이 없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미국은 자본주의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은 쉽게 말해서 창업 또는 엔지니어 또는 어찌됐든 돈 버는 거에 관심이 있지 꼰대들이 수두룩한 정치판에 뛰어들 생각이 별로 없고요. 그리고 한편으로 정치인들의 그 세계에 들어가 보면 정말 그 보이지 않는 이 벽들이 너무너무 많고 뭐 인종차별부터 시작해서 성별차별부터 시작해서 그렇죠. 또 이 젊은 친구들이 올라오는 거를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바이든이나 트럼프나 나이가 지금 거의 80이 넘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너네도 하고 싶으면 내 나이 될 때까지 기다려. 뭐 이런 거 있죠. 한편으로는 프랑스라든지 캐나다처럼 좀 젊은 총리, 대통령들이 뭔가 좀 잘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엘살바도르의 그 젊은 대통령이 죽었다 살아났잖아요. 그렇죠. 총 맞아서가 아니라 이 비트코인 국정 화폐로 했다가 정말 죽다 살아났거든요. 그 25,000불 깨진다 그럴 때는 정말. 근데 지금 뭐 국민적 영웅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 젊은 지도자들이 세계의 젊은 지도자들이 뭔가 좀 획기적인 좀 모습을 보여주면 미국의 유권자들의 생각이 좀 바뀔 수 있을 텐데 안 그러면 여전히 정말 답답한 이런 흐름들이 연일 이어지는 분위기입니다. 답답합니다 정말. 예, 정말 답답합니다. 예, 많이 답답합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바이든 그래도 현직 대통령이 어떻게 연설을 하는데 그냥
뭐라고 썼냐면 바이든은 사이코다. 아주 그냥 이 노인네들이 진짜 아이고 답답해라. 자, 여러분 ASML 소식 하나 전해드리도록 할까요? ASML은 여러분 네덜란드 기업이거든요. 반도체 업계의 슈퍼을로 불리죠. 자국 정책에 반대해서 만약에 그러니까 이제 네덜란드 국가가 굉장히 좀 못살게 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비록 네덜란드 기업이긴 하지만 이렇게 우리 못살게 굴면 우리 네덜란드 떠날 수도 있다라고 지금 큰 소리 치고 나섰습니다. 야, 거의 뭐 그쵸, 일론 머스크, 그쵸, 각 주 정부, 이게 참 이것도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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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재밌는 소식 한 가지 전해드릴까요? 독일 북부 소도지 포크베크 출신인 라셰 슈톨라이 17살 2022년 8월 집을 떠나 기차에서 먹고 자고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고등학교를 막 졸업한 그는 5,888유로, 한국 돈으로 약 850만 원에 1년 동안 독일의 철도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티켓으로 월세 계약을 대신했는데요. 36리터짜리 배낭 하나만 메고 시작한 기차 생활은 처음엔 생각대로 되지는 않았습니다. 밤에는 거의 잠을 자지 못했고 낮에도 계속 졸았는데요. 기차를 놓치지도 않고 어둠 속 낯선 역에 발이 묶이기도 했는데 기차를 놓치기도 하고 언론 인터뷰에서 매일 야간 열차를 타고 기차가 오지 않아 계획을 급히 변경해야 할 때도 있다며 계획을 정확히 세우는 게 중요하다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여러분 뜬금없이 이 소식을 전해드리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계획을 정확하게 세워야 된다. 주식 투자 성공하길 원하십니까? 계획을 정확하게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는 노트북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일할 수 있는 직업이라며 자신을 디지털 노마드이자 미니멀리스트라고 소개했습니다. 짐이라고는 옷가지 몇 벌과 담요 정도가 전부인 그는 노트북과 노이즈 캔슬링 기능이 있는 헤드폰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고요. 자, 슈톨라이의 기차 생활은 최근 몇 년간 치솟은 주거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한다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독일의 지금 주거비가 장난 아니다 보니까 정말 재밌는 이런 모습들도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지금 한국은 지금 의사들의 그 파업 사태가 지금 전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잖아요. 딱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왜 역대 정권에서는 이 정도까지는 안 했는데 그만해야죠. 지난번에 정치 얘기 안 하기로 했으니까. 아무튼 지도자 잘 뽑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번에 선거 국회의원 선거 잘 뽑으시기 바랍니다. 잘 뽑으셔야 돼요. 네. 자, 바이든 대통령이 오늘 국정연설을 했지 않습니까? 고령의 논란을 불식을 시도한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의 직무 수행 능력을 신뢰한다는 무당층의 답변이 연설을 계기로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힘있고 활기찬 연설을 통해 재선 도전의 최대 걸림돌인 고령 논란을 불식시킨다는 바이든 대통령의 시도가 일단은 효과를 발휘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가 계속해서 나이 많은 거 붙잡고 막 하니까 바이든 대통령도 한마디 했잖아요. 너도 나이 많다. 진짜. 아이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이게 지금. 여러분 보잉 또 사건 발생한 거 아시죠? 어저께 나온 소식인데요. 이 보면 보잉의 사건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진짜. 도대체 어떻게 비행기를 만드는 거야 지금? 지금 바퀴가 빠졌다나 뭐라나 참. 이래서 무서워가지고 어디 비행기 타겠습니까? 야, 간만에 그래도 좀 모든 악재를 딛고 좀 오르려고 이게 보세요, 여러분. 이게 보잉 차트잖아요. 이런 식으로 악재 딛고 이제 무난하게 상승으로 가고 있었는데 어제 악재 터지면서 한 번에 훅 갔습니다, 지금. 그래도 여러분 200불을 버텨주려고 무진장 노력하는데 199.92 이런 종목은 확실히 쇼쳐야죠. 이 매도 물량 나오는 거 보이시죠, 여러분? 지금 시장이 너무 빠져서 그래 좀 보시기 바랍니다. 어때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여러분. 시장의 하락은 반도체주가 이끌 것이다. 오늘 같은 시장은 포모에 빠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제일 억울한 사람이 누굴까요? 오늘 장 시작하자마자
이 꼭지에서 또 엔비디아나 그쵸? 싹스리나 이런 반도체주 산 사람일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주식하시면 절대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다른 건 몰라도 포모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포모하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순간 꺾여버리거든요. 본인의 손이 똥손이고 팀장님 왜 제가 사면 늘 주식이 빠질까요가 아니라 빠질 때 들어가시잖아요. 기가 막히게. 지금 엔비디아도 저점을 계속 갱신하는 무징이죠. 오늘 장중 저점이 870.80이거든요. 1차적으로 급락했을 때 반등이 들어왔었는데 계속 계단식 하락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장 끝나려면 11시 반, 12시 반, 2시간 반 남았는데 지금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분위기인데요. 그래도 마지막에 조금 쳐 올려야지 이대로 끝나면 상당히 지금 분위기가 안 좋습니다. 그렇죠? 자, 광고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저희 미즈노래 구독뿐만 아니라 멤버십에 많은 분들이 가입해 주고 계시는데요. 이왕이면 우주여행 멤버십으로 가입하십시오. 왜냐하면 세계여행 멤버십은 멤버십 가입 영상에 대해서 저희가 안내해 드렸지만 기존의 영상들을 많이 볼 수는 있지만 최근 업데이트되는 영상들 대부분 우주여행 멤버십이에요. 그리고 커피 멤버십은 제한돼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왕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50불 투자해서 500불을 버시겠습니까? 5불 투자해서 50불을 버시겠습니까? 똑같은 거라도 그렇죠? 뭐 구독 멤버십 가입비가 한 500불이라고 한다면 제가 도둑놈이죠. 그렇죠? 감사하는 의미에서 이번 주말에 제가 심혈을 기울여서 3부작으로 영상을 시리즈로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팀장님 그 바쁜 와중에 어쩌기 영상을 자 오늘까지 저는 저의 트레이딩을 모두 마쳤는데 보이시죠? 지난주에 이어서 지지난주에 이어서 오늘까지 단 하루도 손해를 보지 않고 꾸준히 수익을 낸 모습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에 대한 노하우를 제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그리고 오늘 코스코가 많이 빠졌잖아요. 지금 코스코가 보면 주가 볼까요? 코스코도 또 반등 들어오다 좀 꺾였는데 자 코스코가 오늘 주가가 많이 빠진 이유 중에 하나는 여기 보시면 기사 나오죠. 이유가 뭐냐면 일단 마진이 좀 줄었죠.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돈이 되는 쉽게 말해서 그로소리 말고 좀 돈이 되는 TV라든지 뭐 가전제품이라든지 돈이 되는 고부가 제품들이 많이 안 팔렸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 저희가 1년 동안 코스코 취재하면서 늘 여러분한테 알려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그쵸? 사진 찍어서 그리고 저희 미즈널 가족들이 전 미국에 흩어져서 코스코 장 볼 때마다 사람들이 카트에 뭘 사는가를 근데 제가 그때마다 자, 이거 한번 사진 한번 좀 보여드릴까요? 살짝만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지난 2월 달에 저희 제니퍼 학생이 A반에 있는 제니퍼 학생이 코스코 갔다 이렇게 찍은 사진은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동그라미 띵띵띵 치면서 사람들이 무엇을 샀는가 지켜봐라. 물이라든지 그로서리 이런 정말 싼 거, 별로 마진율이 없는 거. 그랬더니 오늘 어저께 사실 코스코가 실적이 이렇게 나올지는 아무도 생각을 못했죠. 그 전에 타겟도 실적이 잘 나고 월마트도 괜찮았고, 그렇죠? 코스코가 근데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겁니다. 여기에. 물론 저도 이렇게까지 나올 줄 몰랐어요. 코스코가 이렇게까지. 그렇죠? 코스코 투자하실 분들은 장기전으로 가셔야 된다는 거 아시죠? 장기전. 지금 많이 오르긴 했지만 장기전으로 가셔야 돼요. 뭐 몇 달 보는 게 아니라 최소 길게. 코스코 주식 샀는데 물려서 잠이 안 온다. 그럼 주식을 코스코 주식이 문제가 아니라 코스코 주식을 잘못 사신 거죠. 그렇죠? 코스코 주식은 언제 사도 다리 쭉 뻗고 제가 코스코 주식을 전에 1년 전인가 2년 전에 추천을 해드린 적이 있어요. 그때 이후로 코스코 주식이 2배가 넘게 올랐어요, 여러분.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코스코 주식 같은 거 잘 안 사잖아요. 거북이 주식이니까.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1년 지나서 잡주 사가지고 물려가지고 계좌가 쪼그라든 것과 1년 전에 제 말 듣고 코스코 주식을 사서 수익률이 이렇게 100% 넘게 난
참편방에 이런 좀 지혜로운 학생들이 많이 있으세요. 뭐 활동을 거의 안 해서 그렇지 보면은 SMCI도 코스코도 굉장히 일찍 사가지고 그냥 길게 보는 겁니다. 길게 빠지든 말든. 근데 평균 수익률이 300%, 200%, 100% 그렇거든요. 어찌 보면 이렇게 투자하는 게 바람직한 방법일 수 있죠. 그러니까 제가 거듭 말씀드리는 것 이번 주말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원칙이 없는 투자자가 제일 무서운 거예요. 장기적인 가치 투자도 아니야. 뭐 팀장처럼 뭐 트레이딩을 하는 어떤 모멘텀 투자도 아니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니까 여기 쫓고 저기 쫓고 저기 쫓고 여기 쫓다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예, 폭망하게 되는 거죠. 폭망하면 안 되죠. 그렇죠, 여러분? 자, 이외에도 계속 들어오는 소식들은 저희가 필터링을 거쳐서 주말에도 쉬지 않고 뉴스를 통해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 구독 많이 해주시고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 또 멤버십도 많이 가입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더욱더 멤버십 영상에서는 실전 중심, 당장 써먹을 수 있는 정말 꿀팁과 종목 선정하는 방법, 몇몇 종목까지도 제가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